지금 북한의 1호 열차가, 즉 북한의 로얄 패밀리만 타는 1호 열차가 베이징으로 지금 들어왔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에서 뒤에 그림같이 누가 고관 대작이 탄 걸로 보이는 이런 중국 경찰의 호의를 받는 차량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김여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북한이 이 중요한 대목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김여정을 중국에 보내서 저렇게 뭔가를 푼다라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땐 조금은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에 김여정을 보내서 뭔가 이렇게 쇼를 하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맞춤형이라고 보이겠지만은 중국에 지금 북한이 1호 열차가 갔는데 그게 김여정이 가서 도대체 중국 누구를 만나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여정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겁은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 대목에서 레벨이 맞냐. 그렇게 본다 하면 결국 뭐 이 똥개도 아니고 벽두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탄다라는 1호 열차를 이렇게 중국의 베이징까지 연결해서 타고 갔다라는 것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중국에 나들이 할 때 주로 쓰던 방법입니다. 이 열차는 2011년에 김정일이가 이렇게 중국 갈 때 타고 갔던 열차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중국에서 이 정도의 호의를 한다면 외국에서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빈이 왔을 때나 호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역에 어쨌든 1호 열차가 보였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북한이 지금까지 둔 수는 중국과 북한이 짜고 둔 수입니다. 시진핑이 되고 난 뒤에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는 안 만나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하게 서로 묵시적으로 이신점심으로 합의한 틀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무슨 중국 패싱이나 또 미국이 북한과 딜을 해서 중국이 고립되는 양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저는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 내부에 심어놓은 자기들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건 금방 포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제거 작전에 돌입을 하고 중국 북한 내부에 어떤 충돌을 발생시켜 가지고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뒷거래를 통해서 주로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둔 수가 예사롭지 않은 수를 둬버렸어요. 이 합의들은 한 10월 달쯤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남북한 중국 간의 합의들이 슬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임종석이 레바논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중국에 갔다 와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직후에 그 다음에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 평창에 참가하되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은 오지 마라고 한 거.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곧바로 예술단을 보내고 김여정, 그리고 김영철이 한국에 오고 그리고 한국 특사가 북한에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미국에 가고 이까지는 거의 일사불란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여기서 모든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자라는 부분을 감추어야만이 미국이 화가 안 나지. 중국이 시켜서 판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을 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그냥 있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이 철저히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3월 8일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신이 났죠. 절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 만날게, 5월에. 다만 좀 찝찝한 거는 왜 한국 애들만 기자회견을 백악관 뜰에서 시키지, 한밤중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상도 하나 안 갖다 놓고 미국 대통령 상징 독수리 문양도 없이 한밤중에 남집에서 온 객들이, 손님이면 거의 사랑방에 머물러야 될 수준의 손님들이 와서 남집 앞뜰에서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미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연단도 하나 안 세워놨다? 뭔가 찝찝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트럼프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느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 가고, 틸러슨이 쫓겨나고, 맥마스터가 또 쫓겨나고, 볼턴이 가고 하면서 이제 수가 나와버린 거죠. 이게 지금까지 미국을 끌어 넣어가지고 이제는 협상으로 이렇게 틀어넣고, 그리고 몸 빠져나가도록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평화체제 종전선언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해야 된다. 고양이 목의 방울은, 고양이가 미국이죠. 한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울을 미국 쪽에다가 달아버리고, 그러면 미국은 하면서 끌려오고, 한국의 보수 세력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은 미국이 왜 저렇게 맥없이 자꾸 당하면서 끌려가지 하고 거의 넋을 잃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그래, 너가 하자 했으니까 회담한다. 날짜는 5월 말 아니다. 그리고 빨리 하자. 그리고 회담 전에 우리는 이 쥐 잡는 고양이 2마리를 딱 배치했다. 폼페이오 고양이하고 그 다음에 이 볼턴 고양이, 살찐 김정은이 쥐 잡는 고양, 전용 고양이다. 이래 대놓으니까 살찐 김정은 쥐가 한마디로 이 고양이의 대장이 트럼프죠. 고양이 마왕이 트럼프입니다. 살찐 쥐가 이 김정은 전용 쥐잡이 폼페이오하고 볼턴을 2개를 통과해야 고양이 대마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찐 쥐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쥐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황제가? 시 황제죠. 네? 시진핑 황제한테 이제 이 쥐 나라의 황제한테 간 겁니다. 살찐 쥐가. 그래서 이거 판이 계획대로 안 돌아간다. 이 어째야 되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노골적으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서 작전을 다시 짜가지고 판을 다시 열지 않으면 까짝하다가 판 전체가 다, 이거는 우리가 걸었는데 땡기다 보니까 상어가 올라와가지고 배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우리는 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잘못했어요? 이 매파, 중간에서 이 계략대로 하면 통한다고 작전을 짠 문정인이, 임종석이, 문재인이 탓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 그러니까 북중이 만나가지고 한국 저것들이 계략을 짜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을 완전히 달아매가 똘똘 묶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빠진다, 중국. 그리고 우리도 빠진다, 러시아. 한국도 빠지겠다. 요렇게가 미국을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명분이 없도록 고립시키려 했는데, 트럼프가 고양이 2마리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딱 쥐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해버리니까, 이제 북한이 협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이 사기쳤다라는 게 입증을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뭘 들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포착한 거예요. 고양이 대마왕은 집에서 집구석에서 벌어지는 무슨 포르노 스타니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굵은 쥐만 한 마리 잡아버리면 상황이 다 끝나니까, 11월 달에 이 고양이 경선대회 상황이 끝나니까
나머지는 무슨 뭐 A양, B양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마들이 어차피 다 하니까 우리 둘이 그냥 만나자. 다만 네가 왔다가 모습만 노출 안 시키면 되지 않겠냐 해서 만나서 지금 둘이 작전을 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중이 만나서 작전을 짜면서 이 원망이 누구한테 지금 다 돌아갈 거냐. 지금 UAE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을 저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저 작자가 이런 계획으로 하면 된다고 해갖고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당신하고 나하고 전부 릴리리아 하면서 신이 났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자, 그러면 이제 북중이 애초부터 저 시원찮은 애를 믿은 우리 탓이다. 이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어디선가 사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중이 이번에 논의해야 될 부분은 미국 하자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핵 다 없애고 뭐 깨갱해가지고 자빠지면. 그럼 중국이 그러겠죠. 그건 당연하다. 너는 저기 고양이 대마왕을 괴롭히는 특화된 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 먹이를 지금까지 대고 지 집을 지어주고 기름도 이렇게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저렇게 할 바에야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 북한이 먼저 이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긴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2단계를 갈 거냐. 아니면 어쨌든 질질 꺼가지고 한정없이 끌고 가면서 끌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전략을 지금 중국하고 짜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확실히 통제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자기 앞에서는 살찐 이 쥐가 아유 내가 뭐 이 지의 대왕을 황제를 잘 모시는 쪽으로 끝까지 가서 저 고양이 만나서 절대로 배신 안 때립니다 이래 놓고 갑자기 고양이 마왕 앞에 살찐 쥐가 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이 쥐 황제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줄 거 주고 계산할 거 하고 또 다시 한번 어깨 두드려주고 니는 내가 죽어도 미개 살릴 거니까 고양이 마왕한테 가서 도항하지 말라고 지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정신교육차 또 작전 이렇게 짜는 차 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전이 정상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김정은이 간 게 거의 맞다라고 보입니다. 중국 놈들이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정의용이가 갔을 때는 단하에 이렇게 지 신하처럼 옆에 앉히고 미얀마 군 총사령관이나 라오스 특사, 베트남 특사 면담할 때는 시진핑하고 나란히 앉혔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나 자기들 또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를 만날 때는 대우를 해주고 한국을 만날 때는 의도적으로 의전을 깔아뭉갠 인간들입니다. 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대단한 의전을 하고 특급 보안을 유지하고 또 베이징 인민대당 북문에서 북한 대사관 차량들이 목격되고 또 국빈이 묵는 이 조어대라고 부르는 이 동문으로 20대의 검은 차량이 들어가고 또 중국의 북문 근처가 도로가 통제되고 또 오후 9시에는 어제 오후 9시에는 국빈 경호급 사이드카가 등장하는 등 중국 내부에 어제 하루 종일 북경에서 시끌시끌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0시 10분에는 인민대당을 떠나는 대형 버스 2대와 구급차를 포함한 차량 20대가 정상급 경호를 받으며 숙소인 조어대로 10시 반에 들어가는 모습이
한국 취재진에 목격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온 열차가 맞고, 그리고 그 중에 국빈이 지금 왔고, 국빈급 의전과 경호와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이 인민대회당과 조대 사이에 이 대단한 차량 행렬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북한에서 온 최고위급 인사가 시진핑을 만나고 조대에서 지금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중국의 다오이타이라고 부르는 조대는 아무나 잘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국빈이 왔을 때만 재워주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서 4, 5월에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일에 북한에서 그저께 출발한 열차가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 25일 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단둥역에도 완전히 그냥 철저한 이 경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일에는 베이징역에서 이런 경비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감추고 있고, 그래서 26일 날 오후 3시쯤에 이 베이징에 북한에서 온 열차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 중국의 의전들이 굉장히 이렇게 급박해졌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는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이 사람들은 예의주시한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예의주시하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이 또라이입니까? 북중 관계가 개선할 게 뭐 있어요? 아무 개선할 게 없는 관계예요. 자, 그래서 실제 누가 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필요 없는 국정원은 해체하는 게 좋죠. 국내 정보 수집은 안 한다 했으면 국외 정보 수집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예? 수천 명이, 5천 명이 넘는 인력이, 예? 수조 원을 쓰고도 김정은이 북경에 갔는가 안 갔는가도 모를 것 같으면 이 국정원을 뭐 하려고 둡니까? 국정원 해체하기 바랍니다. 자, 기자들 아는 수준밖에 청와대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다. 그럼 그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냐? 모르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양재처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21일 날 방한을 하려다가 28일로 연기했다. 이거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죠? 왜? 지금 김정은이 급히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바뀐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작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작전 변경 들통났다. 이렇게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한 언론은 동아일보 오늘 비핵화 협상의 5가지 함정이라고 한 교수 글을 실었는데요. 차이나 패싱은 대북 제재를 늦출 수도. 차이나 패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 차이나 패싱이 아니라 차이나 기획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의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성급한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 경제 제재 해보세요. 지금 당장 경제 보복을 당할 겁니다. 북의 지도자가 직면할 내부 문제 있어. 내부 문제 없어요. 중국하고 그래서 잘 트고 가지 않습니까? 중국이 받쳐주는 북한에서 내부 문제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트럼프를 우습게 봤죠. 중재자 한 사람이 이제 북중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중간에 모든 걸 한국이 주도한다가 아니라 모든 걸 한국이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겨버린 것은 맞고요. 북한이 모두 얻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과거에 될라 하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김정일과 클린턴도 정상회담을 클린턴 말미에 할라 그러다가 결국은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서울하고 미국 워싱턴하고 평양하고 베이징 이 사람들이 전부 각자 자기 수만 두다가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지금 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한국은 독일에서도 20년 걸린 통일을, 대화를 시작하고 20년 걸린 통일을 1년 만에 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 이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입니다. 이 미국은 강경파를 등용시켜서 전시내각을 구성을 했고, 침묵 중인 북한은 핵 포기만이 한반도를 화염에서 구하는 길이다라고 상징적인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보수의 이 농객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상징적인 이야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은요,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만큼 이 원론적인 명제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원론적인 명제를 이야기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핵 포기하라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문제는 핵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김정은은 이 살찐 쥐는 이 기회를 포착하는데 귀재니까 이제 이 자신들이 짜놓은 중국이 주도하고 그렇게 한국을 내세워서 북한하고 짠 이 계획이 어긋나졌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손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타이밍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기획자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달래도 시진핑이 지금까지는 니하고 내하고는 각자 잘하고 있는데 둘이 만나면 저 미국 애들이 의심하니까 안 된다. 이래서 서로 안 만났지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벌어졌지요. 이게 무역 전쟁에서 더 나아가서 금융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 미국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짜놓은 작전은 다 덮어야 되고 새 작전을 짜야 되는데 저기 살찐 지가 꼬마가 새 작전에 아니 실컷 열심히 잘했더니만 또 새로 작전을 오다 해. 그래서 지금 짜증을 내면서 이 지 황제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지 황제 입장에서는 쟤를 이번에도 안 만나주면 쟤가 혹시 어긋나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일이 굉장히 귀찮아지니까 이번에는 오라 해라. 그러니까 둘이 지금 작전 짜는 거예요. 이 작전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판을 만나서 엎을 경우에는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만나는 방법으로 짤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